그럼 오늘날 세상의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좀 복잡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놀라운 발전을 목격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설명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여러 면에서 상황이 정말 나아진 점도 살펴보고 여전히 심각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거예요. 좋아요. 먼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정말 끔찍한 사실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분마다 전 세계 어딘가에서 5살 미만의 아이 10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매년 약 500만 명의 어린 생명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건 거의 보이지 않는 비극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속되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전례 없는 세계적 진전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들을 짚어본 뒤 마지막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끔찍한 부분, 나아진 부분, 그리고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좋아요. 첫 번째 섹션. 계속되는 고난입니다. 먼저, 여전히 상황이 매우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파헤쳐 봅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퍼즐의 끔찍한 조각입니다. 와,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차트는 한 나라의 부유함과 그 나라 아이들의 생존 여부 사이의 연관성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비극적으로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는데 때로는 가장 부유한 곳보다 50배 이상 더 많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가 정말로 생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여기서도 극명한 불평등이 드러나죠. 이제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전 세계 소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변화, 어느 정도 따라잡기가 있었고 중간 소득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고 반면에 최상위층의 부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적인 불평등, 네, 여전히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 특히 무급 노동에서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집안일, 육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이런 무급 노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 양이 거의 10배에 달하죠. 이건 단순히 공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불균형은 여성들이 임금이 지급되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론 우리가 끔찍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기후변화를 빼놓을 수는 없죠. 이 지도는 온도 이상 현상의 스냅샷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평균과 비교해 온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빨간색 부분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해진 지역을 나타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중대한 문제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섹션. 세계의 진전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그 모든 끔찍함과 함께 정말 놀라운 진전도 있었거든요. 정말로 여러 면에서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전례 없는 발전 덕분이죠. 이 차트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차트는 인류가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 즉 평균 소득이 오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빈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경제성장은 이 변화에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이 얼마나 최근의 일일까요? 자, 영국의 아주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수세기 동안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 시기쯤에 갑자기 지속적인 성장이 시작되면서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하키스틱 모양의 그래프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꽤 새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육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1970년만 해도 특히 여성의 교육 기회에는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불과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성별 격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는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기, 깨끗한 물, 적절한 위생, 요리를 위한 청정 연료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접근성을 보여줍니다. 분명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필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입니다. 3부, 삶의 변화입니다. 소득, 건강, 교육의 핵심적인 발전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 수입니다. 전 세계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로 실제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여성 한 명당 약 5명에서 오늘날 2~5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이죠.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교육과 기회를 얻고 어린 나이에 사망하는 아이들이 줄어들었으며, 솔직히 말해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진 것도 한몫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농촌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특히 지난 몇 세기 동안 도시로의 이동이 얼마나 최근에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셈이죠. 우리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무역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 전체 경제 생산, 즉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보세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무역은 세계 경제 자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죠. 글로벌화, 맞죠? 이것이 전 세계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제 4부, 남아있는 과제들입니다. 진보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세상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영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을 예로 들어 성별 임금 격차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임금 격차의 원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입니다. 교육 차이에서 비롯된 격차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일하는 직종과 산업의 차이에서 비롯된 격차는 오히려 임금 차이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남아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이것이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문제의 양상은 바뀌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은 어떨까요?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까요? 일반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한다고 보고합니다. 상승하는 추세가 보이지만 저 흩어진 점들을 보세요. 어떤 나라는 소득 수준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소득이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무역 호황은 어떨까요? 무역이 자동적으로 모두에게 경제 성장을 가져다 줄까요? 여기서도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역이 더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은 종종 경제 성장도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점인데, 그 혜택이 항상 고르게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신중한 고민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섹션 5인 미래를 설계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고 잠재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를 이끌어온 요인을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반복해서 눈에 띕니다. 여성을 특히 교육과 일자리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사망률을 더욱 낮추며 양질의 교육, 특히 조기 교육에 투자하고 사람들이 가족 계획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고 사회 안전망과 같은 불평등 해소 정책을 도입하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기대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지렛대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를 정한 노력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페리 유치원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것은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고품질의 유치원 교육을 제공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수년이 지난 후 그 아이들은 장기적으로 큰 혜택을 보였습니다. 더 높은 시험 점수, 더 나은 졸업률,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삶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조기에 특히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나중에 큰 보상을 가져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세상은 분명히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진보는 분명하지만 그만큼 고르지 못하고 어쩌면 다소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그 큰 질문이겠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부분은 더 빠르게 진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막아내서 태어난 곳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